오늘은 2월 19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재밌는 그 기사가 떴습니다. 이 오피니언란에 떠 있는데 카페 2040이라는 건데 제목이 뭐냐면 이 정상혁 기자가 이 기사를 썼는데요. 제목이 참 특이해서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각하 태조왕건 83화를 보시옵소서. 각하 태조왕건 83화를 보시옵소서. 각하 태조왕건 83화를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KBS에서 과거에 그거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83회째를 보시옵소서. 83회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각하 태조왕건 83화를 보시옵소서. 이 제목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지건한 승려를 처형하는 폭군 궁예에 대한 이야기고 시작되는 겁니다. 궁예. 한쪽 눈이 이렇게 애꾸는 잭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알죠? 그 김영철인가 무슨 배우가 나와서 그때 주연을 했는데 궁예. 관심법이 그때 얘기가 나왔죠. 지건한 승려를 자기에게 바른 얘기를 해준 승려를 갖다가 바로 처형한 폭군 궁예. 이거는 바로 언론을 향해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떠올린다고 지금 이 정상혁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눈 질끈 감고 자리 보존해서 자리 보존에 혈안이 돼가지고 끙끙끙끙 하고 있다는 거죠. 궁예는 길바닥에서 백성 손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궁예는 길바닥에서 백성 손에 죽었다는 그 제목을 딱 꺼내놓고 있습니다. 부제목이죠. 그러면 자, 정상혁 기자가 쓴 그 원문에 충실하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마구니의 더러운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다. 내군들은 무엇을 하느냐? 저 입을 철대로 으깨주어라. 이건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궁예가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KBS 드라마 태조왕건 83회에서 미륵을 자처하면서 쇼를 벌였던 궁예가 이빠른 소리를 한 승려 석총을 처형하는 장면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일개의 백성은 죽기를 각오하고 1인자에게 고한다.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소승은 어려서 불문에 입문하여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미륵만 배워왔사오나 폐화와 같은 미륵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생략합니다. 폐하께서는 오늘날 거짓을 말하고 계시오이다. 낙원도 없고 극락도 없소이다. 거리엔 굶어 죽는 시체들과 오갈 데 없는 백성들이 유리걸식하고 있소이다. 이 정상혁 기자는요, 이 장면을 아직도 밤마다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송으로 다시 본다는 겁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거는 물론 사극입니다. 지극히 그러나 현실적인 풍자극이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방영됐습니다. 이게 저도 봤습니다. 시청률 60%를 넘긴 이 드라마 여전히 온라인 동영상에서도 순위 상위권에 지금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유튜브 전 회차 유료 생방송도 진행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200화가 전체인데 200회가 전체인데 30번 넘게 봤다는 겁니다. 30번 넘게 봤다는 그런 자기는 그렇게 많이 안 봤지만 30번 넘게 봤다는 그 가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만화가도 기안 84등 연령을 초월해서 광팬 인증이 계속 속출된 그 궁예, 소위 태조왕건이죠. 제목은. 이 공영방송에서 대하사극이 실종돼가지고 볼거리가 줄어든 탓도 있을 것이지만 당대와의 시차 없이 정확히 권력의 속성을 겨누는 스토리텔링 때문에 지금 이 태조왕건이 환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 정상혁 기자는 얘기합니다. 특히 83화를 얘기를 하는 것. 각하 태조왕건 83화를 보시옵소서. 이 제목에서는 83화는 이미 정신이 돌아버린 궁예하고 가난하는 석총의 긴장 구도 탓에 특히 강렬한 기억으로 이 정상혁 기자한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여당에서 가짜뉴스 운운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의 언론사와 포털사이트를 포함하는 소위 입법 진행 소식이 나온 직후인지라 불현듯 떠올랐는지도 모르겠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석총은 외치는 그 모습을 딱 다시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조정의 사악한 간신들만 들끓고 있으니 어찌 폐하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막히지 않겠사옵니까? 하고 석총이 그 중이 얘기하는 겁니다. 폐하, 궁예가 폐하입니다. 폐하, 나라가 이미 깊이 병들어 싸웁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옵니다. 아직도 저 요원한 북방의 세계를 논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북방의 세계를 논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백성과 나라를 구하시옵소서. 그 길만이 살 길이옵니다. 더 이상 백성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이 글을 쫙 그대로 대사에 나오는 걸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철퇴를 맞고 쓰러져, 철퇴 옛날에 둥그런 쇳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때리는 거. 철퇴를 맞고 쓰러져 피투성이 된 석총보다 보기 괴로운 것은 궁예가 정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참담한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숙이는 고관 대작들이 옆 뒤에서 보면서 뭐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눈을 질끈 감아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철퇴를 맞고 저렇게 곤봉 같은 걸로 두들겨 맞고 죽을 수 있어. 죽기 전 석총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 미륵이시여, 그대의 세상은 이미 끝났소이다. 이미 새로운 미륵이 나타나 내일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어이다. 거짓 미륵이시여, 저주를 받을 것이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83화에 나와 있습니다. 대사입니다. 대사. 태조 왕건의 주인공은 물론 왕건이지만 실상 드라마의 전국을 주도한 것은 궁예였습니다. 드라마는 그의 광기, 소위 궁예의 광기를 통해서 말세의식 속에서 태어난 소위 권력, 종교로서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낸 겁니다. 궁예는 애꾸입니다. 한쪽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는 지도자로서 치명적 약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왜 애꾸? 볼 것만 보고 안 볼 거는 안 본다. 그리고 대래 비판 세력을 꾸짖습니다. 네가 까막눈이기 때문이다. 봉사가 되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래도 눈 한 개라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궁예를 연기한 배우 김영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양쪽 모두 시력이 2.0이었는데 궁예 안대 분장 탓에 한쪽 눈의 시력이 0.2까지 떨어졌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회복이 안 됐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덮고 다니니까 눈이 완전히 나빠진 모양입니다. 이것이 나는 정사와 관련한 고도의 은유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 정상익 기자는 수리합니다. 궁예가 죽는 거는 84회에서 석총을 죽였는데 이 쇳덩어리로 이렇게 들고 쳐가지고 그냥 바로 직사를 시켰는데 아주 직언을 하는 승려였죠. 116화에 이르러서는 84회에서 그랬는데 116화에 이르러서는 궁예가 죽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이었어. 인생이 찰나와 같은 줄 알면서도 왜 그리 내가 욕심을 부렸을꼬. 흐흐흐 하면서 우는 장면이 흐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이 드라마는 그의 최후를 아름답게 포장해 줍니다. 중역에 대한 예우. 그러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길바닥에서 실제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길바닥에서 백성의 손에 명줄이 끊겼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명이 끊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카페 2040 각하 태조 왕건 83화를 보시옵소서. 이 글이 왜 조선닷컴의 톱으로 올라왔을까요? 많은 의미를 현대적으로 각색해보면 의미 부여가 된다. 그런 뜻에서 이 글이
조선일보, 조선닷컴 톱에 이제 내려갔겠죠. 올라와 있었겠죠. 네. 네, 태조왕건 83화 한번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이런 느낌을 한번 다시 가져볼 작정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대로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광풍의 마지막 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광풍이 불고 있다. 마지막 광풍이 불 때는 그 광풍은 더 세게 부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도 바람이 없어질 때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광풍, 태풍, 폭풍, 질풍 없어지려면 순간적으로 하고 태양이 꽉 비치고 없어집니다. 지금은 암흑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시간은 도도하게 찬란한 빛을 내포하고 태양은 새벽에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한미동맹과 굳건한 안보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 속에서 성장하는 대한민국,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네, 곧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